안녕하세요. 우리들 체질체험 건강방송의 김수범입니다. 오늘은 이제 체형 조정과 디스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디스크. 보통 이제 요즘 디스크라고 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MRI를 찍고 그냥 수술을 해야 되는 걸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디스크가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거를 해야죠. 그러나 이제 보통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수술로 해결을 하려는 그런 방법을 많이 쓰는데요. 그러나 이제 좀 더 생각을 하고 한다면은 이제 수술 않고 치료하는 것이 이제 디스크나 디스크를 이제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디스크는 뭘까요? 디스크는 이제 바로 이 척추가 있으면요, 척추가 이렇게 있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지금 허리라고 볼 수가 있죠. 허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허리하고 허리 척추 사이에 이제 요 부위가 이제 디스크가 이제 빨간 부위가 이제 디스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위에 이제 섬유균으로 쌓여져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요거 단단하기 때문에 잘 터져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압력이 계속해서 이쪽 강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이제 디스크가 이제 밀려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요게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밀려 나왔는데 이것이 이제 밀려 나온 곳이 이제 파란 부분, 그냥 파란 부분이 밀려 나온 거면 이게 섬유균이 팽윤된 거죠. 팽윤이 된 거고, 만일 요 빨간 부분이 이제 이 섬유균을 끼고서 이렇게 흘러내린다고 하면은 요것은 이제 이건 이제 디스크가 파열이 된 거죠. 파열이 돼서 이제 신경을 누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경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디스크라는 건 이제 여기 신경이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제 누르게 되죠. 누르게 되면 이제 여기 해당되는 부위에 이제 통증이 오게 됩니다. 감각도 없어지고 통증도 심하고 저린 증세도 나타나고요. 이제 가벼운 경우는 이제 저리거나 무딘 감각인데 증세가 심하면 심할수록 극심한 통증이고 거동을 못할 정도로 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디스크라는 것이 이제 이게 튀어져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양방에서는 이제 이것을 이제 MRI 검사해 보니까 불거져 나와서 그냥 자르면 일단 없어지죠. 없어지는데 이제 여러 가지 개발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개발이 여기에 없었다고 여기는 안 생깁니다. 여기 이제 잘라냈기 때문에 여기는 디스크가 빠져나가면은 없기 때문에 이제 여기는 생기지가 않죠. 그러나 이제 요게 눌리면은 지금까지는 이제 이게 이 디스크라는 것은 이제 바른 자세는 올 수가 없습니다. 바른 자세고 척추가 깨끗하면은 디스크가 절대 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 자세가 나쁘고 압력이 계속되고 어떤 외부 충격이 심한 경우에 이 디스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디스크가 이제 탈출이 되거나 그러면 붉어져지거나 이제 탈출되면은 이제 디스크로 가는데요. 이것이 이제 디스크가 오게 되는 것이 이제 MRI 찍어보면은 이게 나와 있으니까 잘라야 된다. 이게 나왔으니까 이거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면 된다고 하는데, 이제 한방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을 이제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 왜 왔는가가 중요합니다. 왜 여기 압력이 생기게 됐는가, 압력이. 그러니까 디스크가 체형이 바르게 돼 있는데 이게 디스크가 압력이 생길까요?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이게 뭔가 이제 몸의 균형이 깨짐으로써 이제 허리나 목에 이 압력이 가게 되니까 이것이 디스크가 그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튕겨져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튕겨져 나오게 되면 이제 그쪽으로 내려가는 신경을 자극하게 되고 그 부위의 통증이 극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한방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이제 이 체형을 분석을 해보는 거죠. 허리만 할까요? 허리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허리가 불편하면은 골반이라든가 턱관절, 흉추, 경추, 요추, 이제 척추 전체를 한번 봐야 되죠. 쭉 봐서 상태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척추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여기에 디스크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여기만 보는 게 아니고 이제 이 골반 전체를 보게 됩니다. 이 골반을 뒤에서 봤을 때 이제 이게 바르게 되어 있는지, 이 골반이
이게 좀 이게 앞으로 찌그러지면은 이제 우리 몸이 척추가 이렇게 기울어질 때 이렇게 못합니다. 이게 꺾어가지고 중심을 잡아야 되거든요. 이게 골반을 이제 움직임으로써 이제 골반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이게 골반도 이게 중간에 다리하고 척추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한쪽으로만 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앞뒤로 가기도 하고 좌우로도 가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대각선으로 가면 이제 하고 양쪽 다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한쪽은 앞으로 가고 이쪽 골반은 뒤로 가는 수도 있고 한꺼번에 가는 경우도 있고 뒤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보면은 이 청골 이 청골이 또 이제 이게 앞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뒤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게 이 천골을 각도를 옆에서 각도를 보게 되니까 어떤 사람은 각도가 얕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뭐 아무 우리궁뎅이가 안 돼. 일자 허리가 많이 되고 일자 엉덩이가 많이 되고요. 어떤 사람은 이제 이 각도가 요추하고 요 각도가 이게 굉장히 이게 심하고 각이 없는 큰 경우도 있고 90도인 경우도 있고 110도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10도면은 이제 그 가만히 있어도 이게 오리궁뎅이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허리에 영향을 주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디스크를 허리라고 하더라도 꼭 그냥 허리만 보는 게 아니고 이제 이 골반도 보고 이제 척추도 골반 천골도 봅니다. 또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발바닥도 그 연관이 많습니다. 발바닥이 이제 눌러 앉는 경우, 평발인 경우에는 이제 이게 팔자로 벌어지면서 그 다리가 벌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고, 그럼 약간 까치발인 경우에 약간 안쪽으로 가면서 이제 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발도 이제 허리에 영향을 주고 골반도 영향을 줍니다. 또 저 밑에만 그럴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위에도 그렇습니다. 위에도 이제 턱관절하고 이 치아하고도 그냥 턱관절이 균형이 깨지면은 여기 한쪽이 이제 이쪽에 씹는다든가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경추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턱관절 또 이제 두개골도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두개골도 이 몸이 좀 이게 두개골이 약간 이게 딱 그 단단하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게 약간씩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가 이제 이것도 약간 계속 조금씩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개골, 턱관절, 경추 그리고 특히 이제 경추 중에서도 1번, 2번 경추가 이제 이 몸의 균형에 많이 영향을 주죠. 왜냐하면 이제 이 척수가 1번, 2번에 붙어 있고 청골에 붙어 있고 그 중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추 1, 2번이 이제 문제가 있게 되면은 경추 1번 이게 이 척수가 이제 틀어지면은 신경이 닿으니까 안 닿으려고 이 척추가 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개골도 좀 조정해 줘야 되고 턱관절, 경추, 흉추, 요추, 골반이 좀 다 조절을 해 줘야 되고요. 또 이제 여기에 붙어 있는 견갑대가 있죠. 견갑대가 이게 또 이제 이 척추가 휘면은 이제 견갑대가 앞으로 간다든가 뒤로 간다든가 좌우가 이렇게 틀어지면서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견갑대, 골반대 이거 다 맞춰줘야지 이 척추도 치료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허리가 아프면 허리만 많이 찍죠. 목 아프면 목만 찍는데 이 목 부분에 영향이 올 수도 있지만 이게 그냥 골반, 허리, 골반으로부터 해가지고 그냥 경추에 영향 줄 수도 있고 경추 쪽으로 인해가지고 허리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신 분석용 엑스레이를 찍어보면은 이제 허리는 멀쩡한데 허리가 아픈 사람도 있고 경추는 멀쩡한데 경추가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골반이나 이런 데가 상대적으로 틀어져 있는 아주 심하게 틀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추나 요추 이쪽을 이제 이쪽을 좀 틀어주게 바르게 해주게 되면은 이제 치료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술 않고 디스크를 치료하는 방법은 잘라내는 게 아니고 이제 경추를 이 척추의 균형을 잡아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만일 이제 이걸 이 디스크가 있다고 해서 그걸 잘라냈다. 이거 척추가 뭐 측만으로 휘어져 있는데 있다고 하면 이제 이렇게 앞던 압력이 이제 압력이 딱 갔는데 압력이 가가지고 이게 신경을 누르고 있죠. 근데 이것을 이제 잘라내버리죠. 디스크를 없애버리고 이건 여기는 신경을 누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압력이 틀어져 있는 것이 여기가 빠지면 여기는 안 들어가
위나 아래쪽으로 이게 가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다시 그 허리가 아픈 경우가 있고요. 또 이제 그 요즘 뭐 보니까 이제 여기다 철심을 박아가지고 고정을 해버리더라고요. 이제 허리를 딱 고정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는 간격이 일정하니까 신경이 눌릴 리가 없죠. 그러나 이제 고정이 안 된 위아래가 또 이제 그 압력, 측만됐거나 바르지 않은 자세가 이제 영향을 주니까, 그래서 이제 디스크 수술을 하고도 다시 또 아프게 되죠. 그 자리는 안 아픈데 다른 부위가 아프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스크 바른 자세를 하는 것이 이제 디스크를 치료하는 방법이고, 저희가 이제 디스크를 그 한의학적으로 치료하는 방법도 이제 다른 게 아니고 이 척추를 바르게 해줌으로써 치료를 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이제 디스크가 좀 유사한 것도 있죠. 협착증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 퇴행성 척추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것도 요게 이제 협착증은 이제 요런 구멍이 여기 보면은 이제 척수가 있고 요 주위가 이제 좁아지는 겁니다. 이끼 끼듯이 좁아지거나, 아니면 여기가 신경이 나가는데, 디스크는 괜찮아요. 요 구멍이 작아져요. 그러니까 혈관으로 말한다면 동맥경화죠. 혈관에 이제 동맥경화가 되면 피가 잘 안 가듯이 이 척수나 이런 데 척추관 이쪽으로 내려가는데, 거기가 이제 이끼 끼듯이 이물질이 끼는 겁니다. 이거 노쇠 현상의 하나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좁아지면은 이게 신경이 잘 안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디스크 증세와 같이 나타나는데요. 통증이 나타나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이 척추가 휘어지거나 그런 게 운동이 떨어지고, 또 어떤 자세가 나쁜 경우에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척추 분석을 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척추가 많이 틀어져 있는 경우는 이걸 바르게 해줌으로써 디스크 간격을 좀 공간을 좀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순환이 되면은 이제 좀 좋아질 수가 있는데, 아주 심한 경우는 약간의 통증이 남습니다. 남는 건 이제 좀 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퇴행성 척추인 경우에는 이제 요 주위에 젊었을 때 이제 운동을 많이 하거나 무거운 걸 많이 쓰게 되면은 여기 요 주위에 이 척추뼈 주위에 이제 그 탄력이 그 압력이라든가 인력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뼈가 좀 자라나게 됩니다. 뼈가 자라나면은 이것이 이제 여기께서 뼈가 자라나면 이 뼈가 디스크를 신경을 건들게 되면 이제 디스크와 같은 그런 증세가 나타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디스크가 오게 되는 것은 이제 척추 전만이나 후만증, 그리고 흉추 전만이나 후만, 그 두분 등 일자목, 일자허리 등과 같이 이런 것이 모두 다 허리 디스크나 목 디스크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은 이제 그 골다공증 인해 가지고 뼈가 약해 가지고 주저앉는 경우에, 이게 이렇게 공간이 있었는데 이거 하나가 팍 중간에 주저앉아 버리면 이것이 그 디스크가 견딜 수가, 지탱할 데가 없어 가지고 신경을 누르는 경우도 있고, 이게 공간이 이렇게 깨짐으로써 이게 어떤 거 여기에 역학적 구조가 깨지면은 이제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저희가 이제 한의학적으로 하는 방법은 이제 체형을 바르게 해줌으로써 치료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의학적인 치료 방법이 그런데 뭐 침만 가지고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 침도 이제 잘 넣고 하면은 이제 아주 유능하면은 좀 그 치료가 될 수도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좀 더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직접 그 체형을 바르게 해주는 거, 추나요법이라는 거죠. 추나요법을 해서 턱관절, 경추, 흉추, 요추 골반을 이제 바르게 잡아주는 거고요. 또 이제 여기에 이제 약침요법이나 벌침요법을 하죠. 특히 이제 벌침요법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자극이 세기 때문에 통증이 심한 분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의 진통작용이라고 진통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벌침을 이용해 가지고 하게 되면은 이제 통증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약침, 벌침에 대한 그 알러지가 있다든가 열이 많은 사람은 체질에 맞게 좀 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침 맞고 추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벌침이나 약침을 맞고, 또 이제 한방적에서는 이제 이
한약도 많이 씁니다. 한약을 많이 쓰는데요. 이것은 이제 초기에 그 급성으로 왔을 때는 이제 탁 그냥 발목을 삐면 열이 많이 나잖아요. 마찬가지로 디스크가 팍 터진다든가 압력이 팍 받았을 때는 이 부분에 염증이 생기면 열이 많이 나게 되죠. 그때는 이제 소염하듯이 좀 열을 내려주는 한약을 좀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성화가 초기나 중기 정도 되면은 이제 이 뼈와 근육과 인대를 좀 강화하는 그런 한약을 해서 복용을 좀 해서 이제 튼튼하게 뼈와 인대를 좀 튼튼하게 해주는 방법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그 골다공증이 있다든가 나이가 연세가 많으시거나 이제 퇴행성 변화, 퇴행성 척추인 경우에는 이제 뼈를 보호해주는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뼈가 좀 튼실하게 이제 강하게 해주는 거죠. 뼈를 강하게 해서 이제 해주는 방법인데 뼈를 좀 강하게 하는 방법인데 이것은 이제 이 골다공증이 되면 뼈가 주저앉습니다. 그래서 이제 뼈와 관절을 튼튼하게 하는 그런 한약재 성분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튼튼하게 해주고 골다공증을 예방함으로써 이제 뼈가 자란다든가 좀 기탱하는데 좀 잘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근데 많이 이제 골다공증이 있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가볍게 툭 넘어졌는데 이제 그 뼈가 약하다 보면은 뼈가 푸석푸석한 거죠. 이제 사골 같은 거 끓이면은 이제 이게 단단한 뼈가 아니고 이제 그 손만 이렇게 꽉 눌러도 이렇게 눌려버리잖아요. 스펀지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골다공증이 되면은 이제 가벼운 넘어짐에도 이제 뼈가 부러진다든가 척추 압박골절이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한약은 이제 급성기에는 열을 내리고 만성기에는 이제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해주고 또 이제 퇴행성 뼈가 약하고 골다공증인 경우에는 이제 뼈를 보호하는 그런 치료법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해서 치료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한의학적인 치료 방법 중에 요새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매선요법을 많이 합니다. 매선요법. 매선이라는 건 선이 들어가는데 이제 얼굴에도 뭐 성형을 하는 걸로 이제 매선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매선이 이제 좀 근육을 강하게 하거나 혈자리에 작용을 해서 혈을 작용함으로써 그것을 굉장히 활성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기능이 약한데 자극을 준다든가 중을서 근육을 활성화를 시켜서 근육이 강화되게 하고 또 너무 강한 데는 좀 사는 법을 써서 근육이 좀 약하게 될 수 있게 함으로써 좀 치료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몸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근데 이 매선요법은 한 효과가 선이 녹는 수술실 성분으로서 이게 아마 들어가면은 한 6개월 정도 있기 때문에 이제 계속 작용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진통과 이제 그 체형 교정, 자세 교정하는데 이제 매선요법이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침도요법이 이제 쓰입니다. 침도요법은 이제 우리 근육이 뼈가 있을 때 뼈만 있는 게 아니죠. 뼈만 있으면 다 분리가 되는데 이제 인대가 붙어 있고 근육이 붙어 있음으로써 이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인대나 근육이 이제 약하게 되면은 이제 약한 부분은 이제 놔두고요. 이제 어떤 부분 보면은 이제 그 압력이 계속 되다 보니까 이 근육이나 인대가 굉장히 단단하고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강한 경우에는 이 근육을 킴도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입니다. 킴도라는 것은 이제 드라이버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킴이 가는데 킴은 이제 끝이 원뿔형으로 뾰족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킴도는 이제 0.5에서 0.1mm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끝에는 드라이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드라이버가 끝에는 일자로 되고 내려오면서 이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요 드라이버인데 요 드라이버 끝이 칼날입니다. 칼날. 그래서 이제 그 킴을 찌르게 되면 킴은 그냥 들어갔다 빠지면 다시 이렇게 들어갔다가 따지면 이제 우물화되는데 이것을 잘라버리는 겁니다. 근육을 이렇게 날로 이렇게 쭉 자르게 되면 이게 긴장되고 팍 풀어지거든요. 또 인대에 너무 강하게 유착해서 그걸 좀 잘라내주면 이 인대를 놓게 되면 이게 좀 풀어집니다. 그래서 근육 강한 데를 좀 그 침도요법을 함으로써 이제 밸런스를 맞춰줌으로써 이제
치료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디스크 환자인 경우에는 이제 이런 부위가 굉장히 강합니다. 인대가 강하게 해서 이렇게 꽉 누르고 있는데 이쪽 부분의 근육을 다 이렇게 따주면은 이게 좀 늘어나겠죠. 그러면 좀 약간 0.1만 점 늘어나도 이제 디스크는 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침도요법을 많이 쓰고요. 또 이제 골교정요법, 골타요법을 많이 씁니다. 골교정요법은 이제 그 해머를 이용해서 세밀하게 뼈가 이렇게 틀어져 있는 거 하나씩 맞춰주는 그런 방법인데요. 손으로 하는 것보다 더 이제 파워가 있고 이제 세밀하게 정확하게 좀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면역 기능 강화하는 건강식이라든가 뼈 관절을 튼튼하게 하는 그 건강식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보조적으로도 이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소에 이제 먹음으로써 뼈와 관절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디스크와 체형 조정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한방적으로 치료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디스크라는 것은 이제 수술을 디스크가 나와 있을 때는 이제 굉장히 통증이 심해가지고 좀 견디기 힘들어도 좀 잘 근본적인 치료로서 자세를 바르게 해주면은 이제 한 번 나서면은 이제 척추뿐만 아니고 디스크뿐만 아니고 이제 우리 몸의 여러 가지 증세도 같이 좋아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힘들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뭐 진통제를 좀 먹더라도 이것을 좀 잘 넘어가시면은 나중에는 진통제를 끊고 이제 건강하게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스크가 오는 것은 또 이제 스트레스나 긴장하고도 연관이 많습니다. 그리고 디스크가 오는 때를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떤 굉장한 압박이나 긴장,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에 디스크가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긴장하면은 이렇게 근육이 이완이 돼 있으면 디스크도 안 눌리죠. 근데 몸에 긴장이 되면 근육도 긴장이 되고 근육이 긴장이 되면 위아래에 있는 디스크를 좀 뚫게 합니다. 그러면 디스크가 더 밀려나게 되죠. 그게 나쁜 자세라든가 이런 게 오래되면 이제 아주 심하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디스크도 이제 정신적인 면, 스트레스적인 면도 이제 많이 온다고 보고 마음도 편안하게 하시고 바른 자세 하시고 하는 것이 이제 디스크를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한국 사람이 너무 급해가지고 이제 좀만 아프면 병원에 가서 수술해버리는데 후회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세를 바르게 해줌으로써 근본 제거하는 것이 이제 우리 몸과 몸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디스크와 체형 조정, 바른 자세 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들 체질 체형 건강 방송의 김수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